오늘도 편의점 알바를 가는 대학생 이탕. 그런데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진상 손님이 찾아옵니다. 들어오자마자 10,000원을 던지며 담배 하나 줘 라고 하질 않나 담배를 주니까 야 임마 함부로 달라고 함부로 라며 담배를 얼굴에 던지질 않나. 마음 같아선 이 손님을 참교육시켜주고 싶단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이탕은 가까스로 그것을 참아내죠. 그러나 아직 진상짓은 끝나지 않았는지 어이 라는 말과 함께 이탕을 밖으로 불러낸 손님은 맥주와 오징어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다행히 같이 온 지인은 그나마 정상이었는지 이탕에게 미안함을 전달합니다. 술에 취해 시끌벅적한 대화를 하던 진상 손님은 어느새 떠나가고 이탕의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새로 구입한 벽시계를 달기 위해 편의점에서 망치를 빌려가던 이탕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아까 그 진상 손님을 발견하는데요. 자업자득이지 뭐. 근데 오늘 춥다는데 도와줘야 하나? 잠깐 고민하던 이탕은 근처에 걸어가고 있는 진상 손님과 함께 왔던 정상 손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알아서 갈 테니 내비두라는, 신경 끄고 갈 길 가라는,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이었죠. 기껏 걱정해서 이야기해줬더니 뭐야? 라는 마음에 뒤에서 쌍꺼풀을 날리던 이탕은 갑자기 뒤를 돈 손님에게 이를 들키게 되고 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과 동시에 뺨을 맞은 이탕은 그대로 계속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맞았었던 일이 떠오르던 이탕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들고 있는 망치로 손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손님은 그대로 쓰러지고 흔들어서 깨어보던 이탕이 이를 포기하고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들고 도망가려 하던 순간 맹인견과 함께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탕이 숨죽이고 있는 사이 맹인견은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밀고 가고 이탕은 가까스로 몇 번이나 다리가 풀려 넘어져가며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할까? 그럼 조금이라도 참작되지 않을까? 이탕이 골머리를 썩고 있던 그때 이탕의 친구 한 명이 술에 취해 찾아옵니다. 속 좋게 자는 친구를 보던 이탕은 문득 이 친구의 아이팟을 훔쳤지만 들키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탕에게는 이런 식으로 몇 번 잘못을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던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 사귀던 여자친구를 두고 후배와 바람을 피고 면허도 없이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차를 긁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이번에도 아무도 모르게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 안 걸리면 되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된 이탕은 술 취한 친구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럼 내가 몇 시에 잤다고 해야 되지? 문득 바닥에 놓인 시계를 본 이탕은 맹인견이 가져간 피 묻은 망치를 떠올립니다. 형사 장난감. 장난감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늘 무시당하는 경험을 겪는 그는 그것이 싫어서 그리고 적당한 존경심은 덤으로 경찰이 된 인물이었는데요. 항상 껌을 씹고 다니며 풍선을 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경찰관 출신으로 난감은 종종 수사에 어려움이 느낄 때면 동료의 비리를 막다가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의 병원을 찾아 혼자 고민을 털어놓고는 했죠. 타고난 감이 좋아 범인 역시 잘 캐치하곤 했던 그는 이탕이 벌인 사건을 맡게 되고 진상 손님이 방문했던 편의점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CCTV에는 진상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이탕의 행동이 찍혀 있었는데 이후 망치를 빌려가는 이탕의 행동은 CCTV에 파리가 앉아 그 행동들이 찍혀 있지 않았죠. 편의점으로 이탕을 만나러 간 난감은 이것저것 물어보다 진상 손님이라 짜증났겠네. 그래서 죽였나? 같은 이탕의 입장에서는 간 떨어질 것 같은 말을 내뱉고 그 사이 다른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죽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탕이 발견했던 진상은 그냥 술 취해서 쓰러져 있던 게 아니라 같이 왔던 정상 손님, 즉 이탕이 살해한 이에게 칼을 맞고 죽임을 당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서로 죽인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난감은 이탕의 집에서 잤던 친구에게 그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등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러나 너무나도 깨끗한 이탕의 알리바이 그리고 모든 정황이 두 사람이 서로 죽였다는 것을 가리키자 이후 이탕에 대한 왠지 모를 미안함에 그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그를 위로해줍니다. 껌을 달라는 난감의 말에 이탕이 풍선껌을 주자 내가 풍선껌을 달라고 했었나? 라고 난감은 자문하고 항상 껌으로 풍선을 부시길래 라는 이탕의 말에
고맙다고 생각한 그는 근데 그거 알아? 껌도 계속 씹다 보면 풍선 불 수 있어. 뭐든 그래. 원래 그런 건 없어. 익숙해지면 다 괜찮아져.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 되고. 하다못해 살인도. 라는 말과 함께 편의점을 나가고 그것이 이탕과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탕이 죽였던 남자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진 말이죠. 살인사건 이후로 불면증과 온갖 불안함에 시달리던 이탕은 자신이 죽인 남자가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개운함을 느낍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알바를 하던 이탕에게 살인사건이 있던 그날 마주쳤던 맹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뜸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사실 한쪽 눈은 볼 수 있었던 여자는 그날 모든 눈이 보이지 않는 척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사람 죽여보니? 렉스, 여기 망치는 안 파나봐. 근데 내일 준비해 두신다네? 고맙게도. 라는 말과 함께 여자는 편의점을 나갑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나쁜 일들을 떠올리며 천벌받는 거라고 자신을 질타하던 이탕은 가까스로 100만 원을 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탕의 애간장을 녹이며 3일이 지난 뒤에야 다시 나타난 여자는 자신의 집으로 이탕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물고 갔던 망치를 보여주며 앞으로 매달 마지막 날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여자의 말을 듣고 있던 이탕은 여자가 뒤를 돈 순간 망치로 여자를 내려칩니다. 이번엔 실수도 사고도 아닌 진짜 살인이었죠.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집 앞에 처박혀 있던 이탕은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고 입을 뗀 순간 뉴스에는 이탕이 벌인 사고가 보도됩니다. 이탕이 죽인 여자, 여옥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집 마당에 묻었다는 내용의 뉴스. 렉스에 의해 사체가 훼손된 탓에 여자의 사인 역시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인터넷에는 그녀의 사촌이 쓴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한쪽 눈을 잃었던 이유는 가스를 마시다 담뱃불을 붙여 사고가 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글은 이후 여옥이 부모님에게 틈만 나면 물건을 던지며 폭력을 저지르고 허영심 때문에 늘 부모가 돈을 빌리도록 만든 것도 모자라 자격도 안 되는데 난리를 쳐서 맹인견을 입양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죽인 부모님이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탕이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는 모두 이탕이 없애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증거는 모두 자연스레 인멸되었으며 후에는 꼭 죽어 마땅한 이유가 드러났죠. 이후 이탕은 거리낌 없이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하고 노빈이라는 인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탕의 사이드킥을 자처한 노빈은 오래전부터 이탕 같은 존재를 기다려왔다며 자신이 그를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강도에게 부모를 잃은 노빈은 배트맨 같은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이 되고자 했으나 스스로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린 인물이었는데요. 이후 법을 공부하고 취미 프로파일러 겸 천재의 코로 거듭난 그는 자신이 도와줄 진짜 영웅 배트맨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탕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찾아낸 이탕은 그의 세 번째 영웅이었습니다. 노빈은 이탕이 미처 모르고 있던 이탕이 살해한 사람들의 진실, 하나같이 죽어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 대해 알려주고 그 말을 들은 이탕은 이유 없이 죽이고 싶어지는 거슬리는 사람들을 죽여본 후 정말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실험을 통해 자신에게 죽어 마땅한 놈을 골라 죽이며 아무런 증거가 낫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느끼며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예전에 노빈이 저질렀던 해커짓을 통해 노빈과도 잘 알고 있는 장난감은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또다시 검찰청을 털어 이탕과 관련된 사건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노빈을 경찰서에 데려갔던 난감은 노빈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직감에 그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는 노빈을 보며 돌아가고 있는 배달부를 불러 자신도 짜장면을 시키는 장난감, 어딘지 낯이 익은 인상에 내가 쟤를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던 난감은 껌이나 사러 가야지 하며 편의점으로 향하다가 그 배달부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냅니다. 편의점 알바생 이탕. 태닝도 하고 근육도 생겨 바뀐 이탕의 외모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배달부는 분명 이탕이었습니다. 곧바로 노빈에게 향한 장난감은 분명 짜장면을 시켰던 노빈이 두부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새는 중국집에서 두부도 배달해주냐며 이탕이 사건과 무슨 관계냐고 그를 때리는 장난감. 그러나 이것은 이탕이 노출된 것을 염려한 노빈의 함정이었는데요. 노빈은 미리 포스터 속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를 인터넷에 생방송 중이었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폭력으로 인해 난감은 좌천되고 맙니다. 노빈은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남깁니다. 일본어과를 나온 이탕을 배려한 고품격 세로 드립. 생각한 것보다 빨랐다. 도망쳐라. 그리고 수고해라. 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노빈의 도움으로 이탕은 안경을 쓰고 완전히 근육도 뺀 채 이번에는 부산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부산의 한 마트에서 카트 알바를 시작하는 이탕. 그러나 뜻밖에도 직장 동료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트에 경찰이 찾아오는데요. 이탕이 벌인 짓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반드시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라는 직감이 든 이탕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탕의 예감대로 마트를 찾아왔던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직 형사로 노빈의 전 영웅이었던 그는 송촌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탕이 죽이고 보니 죽여 마땅한 놈이었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송촌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을 죽이며 자신이 불의를 처단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죠. 그가 마트에 찾아온 이유는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이탕이 진짜가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노빈을 찾아간 그는 이탕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만화책과 범죄 관련 책으로 가득한 책장 속에서 유일한 소설책 죄아벌을 꺼내든 그는 피자국을 확인하고 이 책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책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탕과 함께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책을 가져가는데요. 책 죄아벌은 정말로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지 이탕이 실험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피를 먹은 모기를 잡으며 썼던 책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는 이탕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었죠. 노빈이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혹시나 그가 송촌 같은 자일까봐 마지막 동화줄같이 남겨둔 책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노빈은 이탕을 찾아가 치과에 데려간 뒤 이탕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이탕과 똑같은 치아 구조로 자신의 치아 구조를 변경합니다. 여전히 이탕을 쫓던 난감은 송촌이 벌인 살인사건들을 발견하고 노빈의 도움으로 마침내 송촌과 마주칩니다. 바로 총을 쏘려 하는 난감에게 송촌이 말합니다. 난감아, 나 기억 안 나? 그제서야 난감은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던 송촌 형사를.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 송촌이라고 생각한 난감은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지만 경찰서에 연행되던 송촌은 자신의 수갑을 풀고 도주합니다. 하지만 그가 묵었던 거처는 곧바로 드러나고 그가 노빈의 집에서 가져갔던 책 죄아벌 역시 경찰에게 압수되는데요. 장난감의 아버지를 납치해 신축 건물로 데려간 송촌은 사진을 찍어 보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책 죄아벌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때 때마침 난감은 노빈과 함께 있을 때였는데 노빈은 자신이 송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난감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송촌에게 향하면서 난감에게 말한 노빈의 계획은 사이드킥인 자신이 이탕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이탕에게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말한 것이라 여기로 와서 송촌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송촌을 찾아가자마자 아버지의 목숨을 빌미로 총과 책을 빼앗은 송촌은 망설임 없이 노빈에게 총을 쏩니다. 그리고 곧 모든 불이 꺼집니다. 이탕이 도착한 것이었죠. 어둠 속의 몸싸움 끝에 난감은 다시 총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데요. 송촌은 이탕에게 많이 변했다고 말을 거는 장난감을 보며 부전자전이라더니 애비랑 똑같네 라는 말로 그를 조롱하고 난감은 곧바로 그의 다리에 총을 쏩니다. 그대로 주저앉은 그는 뭘 알고나 말하라며 난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난감이 기억하고 있던 난감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비리경찰이었습니다. 압수된 마약을 몰래 빼돌리고 있던 그는 우연히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것을 발견하자 큰돈을 준다는 말과 함께 마약이 묻어있는 물티슈를 주어 체포되게 만들고 살인자의 아들인 송촌을 구해주었지만 그가 경찰이 되자 살인자의 자식이 강력계에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그가 강력계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인물이었죠.
그리고 후에는 그를 존경하던 송촌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썩은 경찰이 강력계에 있는 건 괜찮냐고 조롱하자 세막대기로 그를 폭행해 송촌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끝없이 자신에게 내리쳐지는 쇠막대기를 맞고 그것을 뺏어들어 난감의 아버지를 때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 송촌의 첫 범행의 시작이었죠. 말을 하다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송촌의 모습에 이탕이 뒤를 도는 순간 송촌이 순식간에 이탕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난감히 쏜 총이었죠. 송촌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죽은 노빈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정말로 그의 말대로 정의가 맞았던 건지 의구심을 품던 이탕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처단할 사람은 스스로라며 난감히 들고 있는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 난감이 이탕에게 해주었던 껌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죠. 난감이 방아쇠를 당기고 총알이 없는 빈 총이 철컥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탕이 오줌을 지린 것을 보자 죽어있는 노빈을 보며 난감은 겨우 이거냐? 네가 말하던 능력이? 이라는 말과 함께 이탕에게 휘발유가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탕의 죽음으로 만드는 것. 노빈이 난감과 이탕에게 말했던 계획의 마지막이었죠. 난 널 믿거나 하지 않아. 하지만 부정도 못하겠어. 그건 한 번으로 좋게. 라는 말과 함께 난감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나갑니다. 그리고 곧 건물에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노민의 계획대로 이탕은 죽은 것으로 처리되며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지만 이에는 경찰은 물론 많은 이들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노빈의 모습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탕의 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